가끔 쳐다와서 빨간색 안 보이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어제 병원에 갔다 왔어. 도친이라고. 자, 그리고 내용 설명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세요. 답안지 보고 푸는 것보다 훨씬 공부하기가 더 어렵지만 더 효율적이 될 거야. 알았지? 자, 오늘 이 시간에 단원 자체가 나가는 단원이 뭐가 나가냐면 순열이 나갑니다. 순열. 칠판 바꾸고 처음 배웠다. 칠판 바꾸고. 자, 순열이 나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순열을 공부했어. 근데 그 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직순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직순열 말고 네 가지 순열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원순열, 두 번째는 다각순열, 세 번째는 중복순열, 네 번째는 동차순열. 알겠지?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배우는데 어차피 그 네 가지를 사용하는 공식은 선생님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줄 거야. 알았지? 그러나 무조건 그 결과의 값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1번 내용이 원순열입니다. 자, 원순열인데 자, 이 원순열을 봤을 때 원순열이라는 것은 원탁에다가 나열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서로 다른 앵겔을 손이 떨리네. 자, 서로 다른 앵겔을 원탁에다 만약에 나열하겠다. 자, 서로 다른 앵겔을 원형에 나열한다. 자, 원형에 나열한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자,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답은 n-1의 계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 방법이 n-1의 계승인가를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서로 다른 4개 A, B, C, D를 자, 이 A, B, C, D를 4개가 원탁에다가 나열해 볼 거야. 알겠지? 자, 원탁에다 나열한다면 자, 기준점을 4개가 12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다가 A를 놓고 나열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A를 놓고 나열한다면 B와 C와 D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12시 방향에 A를 놓고 나열을 한다면 자, B와 D와 C가 될 거고 자, 12시 방향에 또 다시 A를 놓고서 나열을 해주면 자, A 다음에 B가 왔으니까 이제 C로 넘어가면 C, B, D가 될 거고 자, 또 나열하면 6개를 제가 나열을 시킬 겁니다. A, C, D, B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2시 방향에 A를 놓으면 A, D, B, C를 나열할 것이고 마지막에 나열을 해준다면 A, D에 C, B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만약에 나열했다면 답은 4팩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일렬로 나열한 게 아니라 원탁에다가 나열했을 때 12시 방향의 기준점을 딱 놓고 나열하면 6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시 방향에 A를 기점으로 놓고 나열한 게 아니라 자, 나는 12시 방향에 B라는 문자를 놓고서 나열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자, 12시 방향에 A를 놓고 나열한다면 6가지 자, 12시 방향에 B를 놓고 나열해도 6가지가 나오겠죠?
그 6가지 중에서 제가 어떤 것을 보냐면 6가지를 나열했을 때 이 경우를 제가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6가지의 배열이 오른쪽으로 나열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시 방향에 C라는 문자를 놓고서 나열한다면 이것도 6가지가 나오겠지만 그 6가지 중에서 제가 무엇을 적냐면 이 배열을 적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 D라는 문자를 12시 방향에 놓고 나열을 한다면 이것도 6가지가 되는데 그 6가지 중에서 문자 배열을 이놈을 제가 놓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서로 다른 4개를 원탁에다가 나열했을 때 12시 방향을 기준적으로 놓고서 문자를 나열하면 토탈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자, 24가지가 나오는데 원순열은 회전 방향이 같으면 전부 다 같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회전 방향이 같은 것은 같다는 말은 자, 이 문자하고 여기에 있는 문자 배열하고 이 문자 배열하고 이 문자 배열이 전부 다 회전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본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알파벳 순서가 A, B, C, D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자도 비록 12시 방향에는 B가 있지만 A부터 시작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회전 방향이 A, B, C, D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문자도 A, B, C, D가 되고 네 번째 문자도 뭐가 된다? A, B, C, D의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A, B, C, D 4개의 문자를 자, 원탁에다 나열하면 2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가지는 문자 배열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자 배열이 4개가 똑같은 게 나오고 이 문자 배열도 4개가 똑같은 게 같이 나와요. 그러면 자, A, B, C, D의 값을 자, 원탁에다 나열한다면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4팩까지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런데 같은 문자 배열이 몇 개씩 나오니까 4개씩 나오기 때문에 4의 계승의 값을 우리가 4로 나눠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4로 나누면 그 결과의 값이 몇이 된다? 3의 계승이 된다는 이야기야. 알았지? 그래서 서로 다른 4개를 원탁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면 4의 계승이 되지만 이 서로 다른 4개를 원탁에다가 나열을 한다면 결국 결과적인 이야기가 뭐가 된다? 3의 계승이었다는 거야. 자, 3의 계승이란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4개를 원탁에다 나열하여라. 그러면 4개의 문자 중에서 한 문자를 기준 잡은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 문자를 기준 잡은다면 어느 문자를 기준 잡든가 상관없어. A라는 문자를 딱 하나를 기준 잡아 놓으면 이때 나머지 3개 B와 C와 D의 값을 여기다 배열하는 경우 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4개 자체를 원탁에다 나열하면 자, 4개에서 하나 기준점이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직순열의 개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할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4개가 있을 때 이 4개를 n개를 원형에다가 만약에 나열하여라, 원탁에다가 나열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 가지수는 무조건 암기하는 겁니다. n-1의 계승이 원탁에다 나열하는 가지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말뜻 이해됐나? 기주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결과는 무조건 암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요 결과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암기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원순열의 가지수가 얘가 되는 거고 계산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꼭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다각순열.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슨 순열이냐면 다각순열. 자, 다각순열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1번은 원탁이라 나열되어 있지만 두 번째는 다각형,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오각형에 나열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에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공식은 거의 쓸 수가 없어. 알겠죠? 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푸는 방법의 형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순열의 개수는 얘가 되지만 다각순열도 공식이 있지만 공식을 잡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이 다각순열은 무조건 기준점을 뭐한다?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기준점을 만약에 설정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야. 자, 이와 같이 만약에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에 2명의 학생을 놓고서 6명을 이 삼각형에 나열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야. 자, 이게 만약에 원탁이었다면 답은 5팩이 되겠지? 근데 원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자, 제가 필선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필선을 만약에 여기다 먼저 앉혀. 아무 점이나 앉혀도 상관없어요. 필선을 만약에 여기다 앉힌다면 앉혀놓고 5명을 나열합니다. 자, 나열하면 가지수가 5패까지가 나와요. 그런데 필선이가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앉아있을 수 있어. 그럼 필선이가 여기에 앉아있다면 5명을 나열하면 또 5패까지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필선이가 여기에 만약에 앉았다면 이 그림을 돌려버리면 여기에 앉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필선이가 앉을 수 있는 장소는 2군데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필선이가 먼저 앉으면 그때 가지수가 5팩인데 필선이가 앉을 수 있는 장소가 2가지여서 답은 5팩 곱하기 2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삼각형에다가 나열했지만 삼각형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은 직사각형에다가 한번 나열을 해볼 겁니다. 자, 직사각형에 이와 같이 6명의 학생을 또 한번 나열해 볼 거야. 자, 기준점을 만약에 잡자. 자, 필선이를 먼저 앉힐까요? 자, 필선이가 여기에 앉은다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 5패까지. 그런데 필선이가 앉을 수 있는 장소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그리고 필선이가 앉을 수 있는 장소는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을 수는 없죠. 여기에 앉는 경우는 요 그림을 180도 돌려버리면 필선이가 여기에 앉나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앉는 경우는 이 그림이 돌리면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필선이가 여기에 앉으면 여기 앉는 경우하고 똑같아. 그래서 필선이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식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기준점을 잡아서 하나씩 조건에 맞게끔 풀어줘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공식을 쓴다면 이런 이야기다. 자, 서로 다른 6명을 삼각형에다가 나열을 하여라. 자, 삼각형에다 나열하는 방법은 6개를 그대로 나열해 버리세요. 얼마야? 6패. 그런데 이 그림에서 대칭면이 몇 개 나와요? 3개의 면이 나오죠. 3개의 면이 나오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6팩이라는 수의 값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5팩 곱하기 얼마? 6이 되겠지? 거기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이 숫자가 2를 의미해 줍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은 직사각형에 만약에 나열하여라. 6명을 나열하면 6팩.
자, 육평인데 여기는 대칭면이 몇 개 나와요? 대칭면이 몇 개가 나오냐면 이와 같은 대각선을 기점으로 해서 얘하고 얘가 대칭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칭면이 두 개가 돼서 대칭면이 두 개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때의 가지수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이 공식을 쓰지 말라고 했냐면 설명 자체는 예로 되지만 이 문제는 전혀 모의고사하고 수능하고 학교시험에서 이런 문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 반드시 등장을 해요. 알겠죠? 주어진 조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끔 하나하나씩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공식으로서 원순열의 n개를 나열하면 얼마? n-1의 계승이고 그리고 나서 다각순열,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만약에 나열하여라 라고 한다면 누군가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문제에 맞는 조건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절대 이 공식 암기하지 말라겠다. 책에 나와도 암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중복순열. 자, 세 번째는 중복순열인데 자, 용어 자체가 중복순열. 자, 앞전에 배웠던 순열하고 똑같아. 순열하고 똑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었지만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열을 하는데 사용했던 수나 문자를 다시 허락을 해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이제 순열인데 썼던 문자를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공식은 자, 서로 다른 n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뭐하여라? r개를 나열하여라.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나열하여라.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n의 얼마 r승. 자, n의 r승인데 이것도 쓸 데가 없어. 알겠죠? 직접 나열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만약에 든다면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자, 중복을 허락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 봐라. 자, 세 자리 정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순서가 생각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세 자리 정수를 직접 한번 찾으러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00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숫자는 5가지. 자, 10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숫자는 중복이 허용됐기 때문에 이 100의 자리에 썼던 문자를 다시 쓰는 거야. 그래서 얼마? 5가지. 1의 자리에 놓인 숫자도 얼마? 5가지. 그러면 그때 경우의 수는 5가 3번 곱해졌으니까 5의 3승.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개에서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나열하여라.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 나열하니까 경우의 수는 얼마? 5의 3승이 됐었다. 말든 이해됐나? 그렇지만 나도 자기가 한번 봐봐. 선생님도 이걸 써본 적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나씩 다 설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지? 자, 오늘 이 시간에 나가는 마지막 순열 뭐가 되냐면 동차 순열. 오늘 요 판서 7, 8 이상에서 나도 처음 써보는데 자, 같은 문자를
같은 문자를 포함한 순열의 개수.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차 순열. 자, 이 문자 나이라는 가지수가 순열에서 배워야 할 네 가지 마지막 순열이 됩니다. 한 두세 번 써봐야지 판서가 칠판이 좀 잘 적응되겠네요. 자, 같은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순열인데, 자,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세 문자 A, B, C를 나열할 거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를 나열하여라. 몇 가지야? 3팩. 6가지가 됐었네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 다른 문자가 아니라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순열의 개수 제가 찾으러 갈게요. 자,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순열의 개수니까 예산하지 마세요. AAB를 제가 직접 나열해 볼 겁니다. 근데 그 나열하면 그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문자를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세 개의 문자를 나열하여라. 그래서 자, 이 문자하고 이 문자는 서로 같은 문자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1학년 때 배웠던 서로 다른 문자를 나열하면 3팩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걸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자. 앞에 있는 A와 B가 있을 때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자 A와 A가 서로 다르다고 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문자를 제가 한번 직접 나열해 볼게요. 나열한다면 제일 오른쪽에 B가 있다면 앞에는 A2, A1이 될 거고 가운데 B가 있다면 A1과 A2가 되고 가운데 문자가 B1이 되면 A2, A1이 될 거고 제일 처음에 문자가 B가 나온다면 A1, A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2, A1이 돼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와 같이 만약에 같은 문자가 포함됐을 때 이 문자하고 이 문자가 다르다고 놓고 나열하면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3팩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3팩까지에서 여기에서 A1과 A2는 서로 같아요? 틀려요? 같은 문자가 되지. 그러니까 이 문자 배열과 이 문자 배열이 같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 문자 배열과 이 문자 배열이 같으면 같은 게 결국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 두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이 두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2팩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팩까지로 만약에 나눠주면 내가 찾고자 뭐가 됩니까? 서로 같은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순열의 개수가 이만큼 생긴다는 거야. 말든 이해되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본다.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자, 문자를 제가 하나 더 늘려볼게요. AAAB를 나열하면 얘들아 한번 봐봐. 자, 이걸 만약에 나열한다면 이 문자들을 A1, A2, A3라고 놓는다면 자, 제일 오른쪽 끝에 B를 놓고서 나열하면 몇 가지예요? 6가지가 있죠. 자, 이 B가 이 자리에 온다면 또 6가지가 있겠네. B가 이 자리에 온다면 또 6가지가 있을 것이고 B가 여기에 온다면 또 6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걸 4개의 문자를 서로 다르게 놨으니까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4팩까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4팩까지가 되는데 자, 제일 오른쪽에 B가 왔을 때 A1, 2, 3가 자리 바꾸면서 나오는 방법이 6가지. 이 3개가 나열된 개수만큼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3개의 문자가 나열된 것이니까 가지수가 몇 가지가 생긴다? 3팩까지가 똑같은 게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만약에 세 개의 문자가 주어지면 경우의 수는 3팩이 되지만 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순열의 개수는 이 세 개의 문자가 전부 다르다고 생각해 놓고 경우의 수를 찾는다. 됐나? 그래 놓고 같은 문자가 몇 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두 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나열된 개수만큼 같은 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 2팩으로 나눠준 게 이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수열의 개수가 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직접 나열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A와 A와 A, 그 다음에 B와 B와 C와 C와 C 이 8개의 문자를 나열해 볼 거야. 자, 8개의 문자를 나열했나? 그런데 같은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 이와 같이 같은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순열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된다? 8팩. 이해됐어요? 자, 8팩인데 같은 문자 A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기 때문에 뭐로 나누냐면 3팩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란 문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얼마? 2팩. 그리고 나서 자, C라는 문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3팩으로 나눠주면 이와 같이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순열의 개수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봐라. 자, n개를 원탁에다 나열한다. n-1의 개수. 알겠지? 삼각형이나 사각형에 나열한다면 반드시 조건이 주어져요. 알겠죠? 공식 쓰지 말라겠어요.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먼저 나열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준점을 반드시 설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열을 하는데 중복을 허용했다. 자,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다. n의 r승이야. 근데 이것도 공식 쓰면 안 돼.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계속 나열을 시켜봐야 해. 알았지? 그래서 n의 r승이 되고, 그러나 이것은 암기해놔야 합니다. 자, 서로 다른 문자가 나열된 게 아니라 같은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순열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8개의 문자가 서로 다르다고 놓고 8팩을 만들어 놓고 같은 문자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순열의 개수가 계산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10분을 줄 테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10문항을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열 문제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릴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처음으로 읽어봤어? 영상? 세 개째? 하나는 중복 분할 분배 공식 때문에 네 번째는 봐야 하거든? 네 번째는 시간 무거워 당장 안 쓰니까 한번 봐. 그러니 더더욱 신경 많이 써 너는. 1학년 때, 그게 나를 2학년 때 만났지. 1학년